네, 안녕하세요. 아트운명교 교주 시나테입니다. 오늘은 천재사주, 천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차례는 일단 천재의 정의, 종류, 그리고 천재와 사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천재사주 유형, 패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 사회, 인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너스 주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천재, 하늘에서 내려진 수재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천재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지니어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고지능자 중에서 지능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재능과 업적이 매우 좋은 사람,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정의들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존경과 경의와 아니면 가볍게 칭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분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야, 너 참 천재적이다. 야, 네가 만든 그거 정말 천재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칭찬할 때 또는 존경을 표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트운명교에서는 천재의 정의를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트운명교도 칸트의 생각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든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니어스, 천재다라고 아트운명교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학자형, 자연과학, 물리, 수학, 천문학, 화학, 이런 어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의학, 공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주로 이전에는 철학 분야에 이제 천재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예술가형, 예술가형은 역사적으로 클래식 음악에서 천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학자형과 이제 예술가형이 이제 대부분의 천재들이 이 분야에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천재 범위를 조금 더 이제 넓히자면 이제 사업가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도 이제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컴퓨터 문명이 발전하면서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 이런 비즈니스맨도 우리가 천재의 한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예술은 우리가 마이클 잭슨도 천재다, 스티비 원더도 천재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천재의 영역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석적인 천재, 역사적인 천재, 전 지구적 천재는 아무래도 학자형과 전통의 예술가형, 이런 어떤 분야가 천재의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분야 상관없이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천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재와 사주의 관계를 이제 파악하기 전에 천재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이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 창의성, 창조성이 뛰어난 거, 그리고 이제 배우는 능력도 역시 뛰어난 거, 그리고 이제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이 천재의 특질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능력, 재능,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천재와 사주의 관계를 이제 십성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 이게 과연 십성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상관식신, 그 중에서도 상관, 관을 깨는 게 상관이죠. 그래서 관은 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면 이 상관, 식신 상관 중에서도 상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인,
인성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배울 수 있는 능력, 빨리 배우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인수죠, 인성. 그 중에서도 특히 편인. 편인은 이게 독특한 배움인데, 이 독특한 배움은 약간 뭔가 약간 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편인입니다. 그래서 재치, 아주 순간적인 순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영감 이런 것들도 편인이죠. 그래서 상관, 특히나 편인. 좀 더 이제 브로드하게 얘기하자면 식상하고 이제 인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십성이 된다라는 거죠. 천재.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몰입하는 능력, 한 가지에 이제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계속 파는 능력, 이런 집중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독계열 신살, 복합계열 신살을 의미하죠. 뭐 쉽게 일반적으로는 뭐 화계신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특성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천재들 대부분 뭐 머리가 좋겠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능력을 사주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금수상청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목화통명, 그리고 오행순환, 그리고 뭐 상관격, 임수일관, 그리고 특정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들, 이런 어떤 뭐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특히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은 사주, 지적인 사주, 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오행순환, 또 금수의 기운, 상관격, 그리고 일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임수일관, 이런 것들이 머리 좋은 대표적인 어떤 그런 특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한 어떤 십성의 특질과 이런 것들이 뭐 전체를 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런 어떤 사주의 특질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천재의 특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주팔자가 천재 특질이거나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사주 특질일지라도 그게 과연 정말 그 사람이 천재이냐, 머리가 좋냐라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상당히 유전자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재에게 있어서 유전자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주팔자 특질이 아무리 천재 특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유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와 그리고 그 유전자의 주인공이 적어도 10살 이전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났냐,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생을 강력하게 좌우하기 때문에 사주팔자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전자와 환경,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뭐 요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천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영재 교육 심하게 시킨다든지 이러면 자기 자칫하면 이제 자기 아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노력하면 교육으로 다 천재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허황된 생각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요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지 이제 진정한 천재로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재사주 유형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작 뉴턴의 사주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뭐 대표적인 상관이 강한 유형이죠. 그래서 월주의 임자, 식신 상관이 강력하죠. 수기운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오행 수 아주 기운이 강력하고요. 식상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강한 유형, 대표적인 천재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임수가 이렇게 또 강하게 붙어 있고요. 좌우 도화도 이제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기 스타로서의 어떤 자질도 사주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아이작 뉴턴은 국가적인 스타였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스타 과학자, 스타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1687년 정사대원의 이제 정면연의 프린키피아 만율력의 법칙을 담은 또 역사적인 책이죠. 이런 역사적인 작품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대원 하면 뭐예요? 이 경군 같은 경우는
활연진금이라고 해서 또 불의 기운, 특히나 이제 정화가 있을 때 조금 더 돋보인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게다가 또 불의 기운이 경금일간의 입장에서는 관성, 명예죠, 명예. 그래서 명예운이 강력하게 왔을 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작품을 출판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죠? 다음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뭐 모나리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이 사람은 뭐 화가, 음악가, 철학가, 과학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시대의 사자 직업 또는 무슨 가짜 들어가는 직업들 혼자서 다 했죠. 그리고 각각의 직업을 대충 잘한 게 아니라 다 완벽하게 천재적으로 다 잘했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천재하면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를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라서 다양한 학문이 아주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뭐 지금은 IQ 200 넘어도 세 가지, 네 가지 이상 상이한 분야에서 천재적 업적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식신 상관이 강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월주에 이제 상관이 강하지는 않은데 지지에 진토가 월지에 차지하고 있지만 진유합금, 신유합금 되면서 아주 금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신자진 수국되면서 수의 기운도 뭐 적당히 강하죠. 물론 이제 왕지가 빠져 있긴 하지만 임수의 유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합이 되죠.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왕지가 있을 때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수의 기운도 강력하면서 지지의 금의 기운도 강력한 그런 대표적인 상관이 강한 그런 천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루비안 맨이죠. 이게 인체 비례에 관련된 어떤 미술 작품인데요. 1490년 무신대운 경술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비례는 뭐예요? 비례. 뭔가 되게 원리 원칙적이고 규칙적이고 비례를 추구하는 그런 성질. 금의 성질하고 어울리죠? 되게 금하면 뭐예요? 치밀한 거. 칼로 이렇게 물을 자르듯이 아주 계산적인 거, 이런 것들, 원리 원칙적인 거, 그리고 되게 수학적이고 치밀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금의 성질인데, 무신대운 경술년에 이 작품을 인체 비례를 탐구한 이 미술 작품을 발표했다. 상당히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진짜 이 1490년에 발표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죠.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록에서 이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이 연도가 확실하다면 이 인체 비례를 탐구한 이 작품이 이 시기에 나온 게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03년에 모나리자를 이제 발표를 했죠.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뭐 미술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모나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나 기후대운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되게 계획적인 거, 계산적인 거, 되게 과학주의인 거, 미술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적인 과학주의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이 대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나 연도를 보면 개해년이었죠. 물론 개해년 1년 만에 이 작품을 만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해는 뭐죠? 다빈치가 기토일간일 경우에 물이잖아요. 재성, 여자 또는 재물이죠. 그래서 여자, 재물, 여자를 그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과연 누구였냐라는 것도 사실 미스터리죠. 뭐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오늘 강의에서 다루기엔 좀 방대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를 그렸다, 재성을 그렸다라는 측면에서 개해년이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인성이 강한 유형, 인성이 강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뭔가 기운이 자기를 일간을 살리는 기운인데 이것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쉽게 깨달은 능력, 쉽게 배울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영감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정인이 묘목 정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죠. 그래서 사실 음양이 다르지만 우리 정인이 이렇게 강력할 때 편인의 성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신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면 상관의 기운이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일단 인성이 강하다. 인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편인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묘목, 그리고 신금, 뭐예요? 다 현침이죠. 뾰족한 거 다루는 그런 현침입니다. 그래서 인성에 현침이 동주한다라고 하면 뭔가 영감이 아주 뾰족한, 아주 치밀한 그런 영감, 어떤 과학적인 영감이 순식간에 아주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구체화하는 능력, 논리적인 그런 능력으로 구체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1905년 갑자대운 을사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그래서 Amazing Years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뭐 특수 상대성 이론만 발표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대단한 업적 많이 발표했죠. 그래서 이 갑자대운을 보면 자수 같죠. 지지에 자수 오는 건 뭐예요? 명예죠, 명예. 자수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명예입니다. 게다가 또 신자 합되면서 명예운이 커지고요. 그렇죠? 또 을사년 사신 합수되면서 수의 기운이 커지죠. 명예, 인기가 커지는 대운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뭐 그렇게 어떤 사주체가 원국에서 약간 부족한 운이 대운이나 연운에서 왔을 때 커다란 업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모차르트 사주입니다. 모차르트는 어때요? 역시 인성이 강한 유형이고 화계가 강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축토는 월지 있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물의 기운이 강하다. 게다가 또 몰입력, 그리고 뭐 한 가지에 꽂혀서 천착한 능력 강한 축토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뭐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뭐 창작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게다가 또 물의 기운은 사운드, 음파죠, 음파.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창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787년 병술대운 정민년에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 발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대표적인 세레나데 명곡이죠. 걸작입니다.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우적으로 약간 축축한 삼주에서 병화 태양이 떴죠. 그리고 연운에 정화가 떴습니다. 그래서 약간 따뜻해졌다. 조우가 따뜻해졌다라고 하면 뭐죠? 그리고 게다가 또 식상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식상은 본능이죠. 성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연애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또 이 당시에 뭐 대표적인 세레나데,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발표한 것도 약간 뭐 끼워 맞추기 식인 그런 어떤 풀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븐 호킹. 특정 오행이 매우 강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뭐예요? 스티븐 호킹. 금의 기운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죠. 다 사유축 합금되면서 금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신금이 다 현침의 기운, 뾰족한 거, 치밀한 거, 뭐 과학적으로서는 금 현침의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뭐 타고난 과학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1975년에 정유대원의 을묘년에 블랙홀에 의한 입자 생성을 발표했죠. 그래서 블랙홀이란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어떤 근본 원리, 우주의 변화 원리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금의 기운이 너무나 강력한 와중에서 억부용신은 수죠. 억부용신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인데 수가 뭐예요? 수의 오행 특질이 지지의 맨 처음에 오면서
뭔가 생성, 시초, 근원 요런 느낌, 요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또 수는 색상으로 또 검정색이죠. 그래서 블랙홀과 수는 아주 의미가 연관이 깊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한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강한 금의 기운을 풀어줄 수 있는 억부용신인 수를 연구하고 천착하다 보니 블랙홀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걸작 작품을 만들어낸 천재들 사주 패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상관이 아주 강하거나 인성이 아주 강하거나 특정 오행이 아주 강하거나 아주 강한 기운이 월주나 지지를 차지하거나 그리고 또는 원국에서 부족한 그런 오행이나 십성이 대운이나 연운에서 왔을 때 조금 더 뛰어난 걸작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떤 보너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천재는 왜 중요한가? 천재와 사회,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살. 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왜 자살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 랭킹 1위죠. 뭐 거의 뭐 오랫동안 1위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병 문제가 거의 20%고요. 정신과적 문제가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신과적 문제도 반 이상은 거의 질병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거의 자살 원인의 50%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을 해결해야 자살 랭킹, 우리나라의 어떤 오명이죠. 자살 랭킹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육체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아트움 연구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천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개그우먼 고 박지선 씨도 뭐 피부병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자살 원인 100%가 뭐 피부병 때문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겠죠.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질병이 자살의 원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행복,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천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 수재, 일반인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천재가 일단은 패러다임 체인지, 패러다임 시프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틀, 어떤 법칙, 맞다고 인정되는 법칙 이런 것들, 룰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뭐 천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 기존의 기술, 기존의 법칙보다 더 뛰어난 룰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판을 약간 엎어서 약간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사람이 이제 튀어나오고 새로운 룰을 만들면 수재급의 인력들이 어떤 그런 룰을 바탕으로 다양한 좋은 어떤 기술, 법칙, 장치,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창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운용하고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했는데 천재가 뭐 제일 중요하고 일반인은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로 피라미드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셋 다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는 천재도 중요하고 룰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 제품,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재들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비율 측면에서 천재가 극소수고 수재가 소수고 일반인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율 측면에서 피라미드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중요성이 이렇게 높다가 아니다. 전체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비율은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했는데 좀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야의 천재가 중요한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보면 뭐 이해되시죠? 뭐 어느 정도 자연과학, 물리수학, 화학 중요하고요. 천문학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학도 중요하고 공학도 중요하죠. 하지만 요 자연과학, 의학, 공학만으로는 진정한 천재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상과 그리고 사고의 어떤 근저를 이루는 어떤 배경 지식, 인문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뛰어난 사회과학 분야의 천재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한 뭐 사회과학의 천재는 뭐 이상한 책들, 대중을 위한 책들, 베스트셀러 이런 거 잘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학이나 사회과학 이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시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말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모더니즘이라든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새로운 어떤 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천재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술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모차르트까지는 되지는 않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의학, 공학, 자연과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 몰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몰빵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이제 쓸데없이 쓰고 있는 돈들, 성인지 예산 몇십조, 그리고 또 저출산 예산으로 뭐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뭐 100조 이상 낭비하는 것들, 여성부 예산으로 매년 1조씩 낭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 싹 다 털어가지고 수십조, 수백조 다 모아가지고 다 여기다 몰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또 하면 또 제가 또 목소리를 올려야 돼서 조금 오늘은 그냥 자제를 하고요. 그냥 의학, 공학에 대해 의학, 공학, 자연과학에 대한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몰빵이 필요하다. 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성 측면, 그리고 사회 공교육 시스템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 다 이제 플랜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미션을 만들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통적인 미션은 이거예요. 독창성을 장려하는 문화, 그리고 독특한 생각,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체계적인 천재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의학, 공학, 과학 계열의 어떤 전폭 지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티지, 다양한 전략, 전술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구체적인 플랜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요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양한 플랜들은 어려운 것이죠. 이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민간과 그리고 또 국가, 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산학연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상당히 이런 것들하고 우리나라는 거리가 멀죠. 국민성 보면 인민대법, 합리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자기네들하고 생각 다르면 인민대법 마녀사냥으로 죽이는 어떤 그런 어떤 국민성을 가진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좀 발전이 돼야 될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 공교육 어때요? 튀면은 안 되죠. 튀면은 안 됩니다. 사회적인 측면도 그렇고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누군가가 튄다 그러면은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 밟아 죽여야 되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천재를 장려하는 문화하고 우리나라가 안 어울려요. 그래서 노벨상이 우리나라가 왜 안 나오는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성, 국민성,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비 백날, GDP 대비 연구비 많이 투자한다 이런 거 백날 해봤자 노벨상 천재 이런 거 절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과학 천재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천재사주 패턴, 천재의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 천재의 어떤 천재와 인류와 사회의 관계 뭐 다양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명언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천재의 능력일지라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천재적 자질을,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골방에서 썩어가는 그런 어떤 천재적 자질을 가진 그런 어떤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자기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하고 교육, 사회, 국민성, 국가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재미가 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